스프링 첫 시간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기분으로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습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스프링이라고 우리가 업계에선 통칭을 하고요. 스프링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하고 부트 이렇게 두 종류를 따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스프링 부트라고 할 때도 있고, 스프링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냥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프레임워크하고 부트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뭔지, 그 다음에 부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프링은 제 기억으로는 2004년 정도에 이 시작이 프로젝트가 짓는 걸로 알고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개발이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 보면은 여기 뭐 엔터프라이즈 어쩌고저쩌고 뒤에 좀 생략을 하고요. 자바에 보면은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스펙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그게 이제 서블릿 스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J2EE라고 했거든요. 근데 J2EE가 너무 사용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순수 자바로 좀 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고 2010년 전까지는 그 중간에 막 이렇게 격변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사용이 된 거는 이제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나올 때쯤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게 왜 최고냐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거대한 생태계 기반이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웬만한 대기업 중에 이거 안 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안 쓰는 데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사용을 하죠. 물론 이제 특정 프레임워크의 그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좀 불편한 진실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 백엔드 쪽에서 있어서는 프론트 말고요. 예, 백엔드에 있어서는 스프링이 좀 비즈니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월급 받아가면서 먹고 살아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거쳐야 될 그런 프레임워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철학 이거 뒤에 좀 설명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부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임워크는 웹을 개발하는데 특화된 프레임워크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웹 개발에 너무 좋은데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요 생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에코시스템에 연결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파생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따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따로 만들어지는 프레임워크도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뭐 몇 개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에코시스템에 들어가는 스프링 프레임워크하고 연결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들을 실제 이제 업무적으로 비즈니스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코딩을 할 때 적용하려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버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정 있죠. 어떤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뭔가 하나 이제 붙었는데 이게 붙어 있을 때랑 붙어 없을 때랑 이제 설정이 다르잖아요. 그런 설정을 이제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 요게 바로 부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업계에서는 스프링 하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스프링 부트를 얘기하는 거고, 영상이 지금 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스프링 4,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7이 나왔습니다. 7. 그래서 스프링 부트 내에도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한 버전 관리니까 그 설정 관리죠. 예. 그래서 스프링 부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스프링 부트가 만약에 4다. 그러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7. 스프링 부트 3다. 그러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6점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구구절절 뭐 컨테이너는 뭐고 MVC는 뭐고,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코딩 하다가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언젠가는 한 번씩 맞닥뜨리게 되는 예, 그런 이론들이니까요. 지금 당장 머리 아프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뭔지, 스프링 부트가 뭔지, 그다음에 스프링 부트에 포함이 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버전을 이렇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조금 암기를 하고 계셔야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투입이 됐을 때 스프링 부트 4를 씁니다. 그러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7까지 쓸 수 있고 자바는 JDK 17 이상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예,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모든 챕터는 실습하기를 넣어놨기 때문에 실습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 IOC, DI, AOP에 대해서 알아보시오. 어떤 디자인 패턴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여러분들 요거 뭐 실제로 설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제미나이,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코파일럿이죠. 예, 쉽게 여러분들이 채팅할 수 있는 AI 챗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카피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근데 이제 질문을 이제 이렇게 던지면은 조금 이제 잘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스프링 프레임 워크에서 IOC, DI, AOP.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AI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OC는 제어의 역전, 팩토리 메서드 패턴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싱글턴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바 시간에 디자인 패턴 배웠잖아요. 그때 배웠던 것 중에서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제가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한번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자바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바 코딩을 통해서 디자인 패턴을 구현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프링 부트 스타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인텔리제이를 사용을 하시거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를 이게 자동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의 원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아이디 도구가 없더라도 자 여러분들 요거는 주소를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start.spring.io 예, start.spring.io 꼭 암기하세요. 급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네. 내가 뭔가 스프링 프레임 부트를 4를 쓰고 있는데 그 스프링 부트 4에서 어떤 특정 디펜던시를 좀 찾고 싶어. 그리고 그게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을 때 내가 프로젝트 이미 만들어 놨는데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 가지고 알아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럴 때 급할 때 이제 자기가 맞는 버전을 이제 세팅을 하고요. 일단 저는 4.1에 그냥 이건 디폴트로 넣고 17 25.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버전 차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디펜던시가 있고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딱 이제 맞춰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코틀린을 사용할 거냐, 자바를 사용할 거냐. 국내에는 그루비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코틀린은 이제 그 대기업 서비스 업체들 많이 사용하죠. 어쨌든 저는 자바. 예. 이게 선택하고 이제 디펜던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많이 할 때 사용하는 게 JPA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 JDBC예요. 근데 아까 보셨던 JPA나 JDBC나 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기술인데,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코딩을 하시고 프로젝트 많이 참석을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스프링 JDBC를 한번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해보면 여기 익스플로러라고 있죠. 네, 밑에 익스플로러에 보시면 이렇게 빌드.그레드 설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빌드.그레드의
디펜던시들을 어떻게 추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요거 닫고 다시 스프링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굉장히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웹, 그래서 스프링 웹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를 눌러서 빌드.그래들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를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여기 웹 MVC라고 돼 있죠? 네, 웹 MVC. 자,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뭔 차이냐면은 스프링 부트 3하고 스프링 부트 4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네. 뭐 JDK 버전 업도 있지만은 이게 다 모듈화 됐어요. 이 스타터들이. 스프링 부트 4가 오면서 이 스프링 부트 3까지는 그냥 웹이었거든요. 웹 안에 웹 MVC도 포함되어 있고 웹 플러스도 포함되어 있고 뭐 JDBC도 포함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뭉툭그려 있던 것들이 이제 세분화돼 가지고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스타터도 없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프링 부트 4가 오면서 모든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모든 스타터들을 다 지원해주고 있고 그 스타터들이 다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웹이라고 되어 있던 것들이 다 웹 MVC, 뭐 레스트 클라이언트,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졌다는 얘기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스프링 부트 3를 쓰다가 스프링 부트 4로 전환할 때 굉장히 적응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스프링 부트 4도 스프링 부트 5로 이제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빌드.그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일일이 레퍼런스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발자들이 잘하는 거 뭐 있죠? 삽질 잘 하잖아요. 이것저것 몇 분 해보면은 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구나 저렇게 변경됐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때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사이트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십시오. start.spring.io.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스프링부트 스타터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만 보시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AI 챗이랑 대화를 하면은 뭐 그렇게 썩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제작 가이드를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세요. 읽어보기 싫으신 분은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훑어는 보세요. 네. 스타터.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전부 다 뭐 추가하면 스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는 이제 스타터들에 의해서 오토 컨피겨가 된다. 자동 설정이 된다. 그러니까 기본 값으로 자동 설정이 되겠죠. 뭔가 내가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디폴트로 적용되는 자동 설정 값이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프링은 프레임워크잖아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자바야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코딩도 하고 뭐 책 보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문법을 익히는 정도라고 하면은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런 레퍼런스 문서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레퍼런스 문서를 보고 우리가 코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 문서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고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진다면 이제 코드까지 까보겠죠. 하지만은 초창기에는 이렇게 레퍼런스 문서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 때문에 이 실습을 넣어놨고, 자, 일단은 스프링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아니고 스프링 부트 레퍼런스를 찾아 들어가 보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나오거든요. 네. 스프링 부트 한번 이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스프링 부트, 그러니까 스프링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 데이터, 스프링 JDBC, JPI 그 다음에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네, 클라우드, 시큐리티, 세션 뭐 등등등. 네. 엘답, 카프카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이 중에 이게 막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은 사라지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스프링 부트,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스프링 데이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마존 그거 사용할 때 필요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술들, 스프링 A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필요합니다. 네. 배치, 모듈리스, 뭐 모듈리스는 제가 좋아하는 거고. 예. 어쨌든 여러분의 이제 선호하는 프레임워크들이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고요. 기본은 스프링, 우리가 부트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다. 예, 기본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더 중요하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뭐 스프링 부트 어떤 걸 누르든 좀 키울게요. 예. 어떤 걸 누르든 여기 보시면 이제 런 탭이 있고, 그다음에 서포트 탭이 있고, 샘플즈 탭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런이라고 있잖아요. 예, 런에 보면은 지금 이게 커런트죠. 예, 7.8, 7.0.8까지 올라왔고, 레퍼런스 닥이 있고 API 닥이 있거든요. 예. API 닥은 그냥 우리 자바 닥 있잖아요. 예. 그 재미없는 문서. 그거고, 레퍼런스 닥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스프링으로 뭔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겠다 했을 때, 필수 문서입니다. 예,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몇 번 이제 프로젝트 참여하고, 이것도 다시 보고, 참여하고, 이것도 다시 보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 게 슬슬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읽어야 되냐?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여기 코어에 보면은 지금 아까 전에 봤던 IOC 뭐 이런 내용 나오죠. 그다음 이런 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고 코어 테크놀로지보다는 저는 요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제 랭귀지를 코틀린 쓰시는 분들은 코틀린 파트가 별도로 있으니까 코틀린을 읽어보시면 되고 자바는 뭐 없어도 되겠죠. 자바는 기본 제공이니까. 여기 둘 중에서 웹 온 서블릿 스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네, 요거. 그래서 스프링 웹 MVC. 그래서 다음 시간에 스프링 웹 MVC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문서를 읽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 레스트 클라이언트까지 보셔야 됩니다. 요 두 개가 요 테스팅은 뭐 뒤에 배워도 되긴 하지만은 요 두 개가 스프링의 가장 핵심이다. 예, 실무적으로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티브 스택이라고 있는데 리액티브 스택은 웹플럭스라는 용어가 나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요 두 개부터 엔트리 포인트를 잡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여기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디스패처 서블릿,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뭐라고 했죠? 자바 진영에도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스펙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서블릿 스펙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J2EE라는 얘기도 했고,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레퍼런스 문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되고요.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제미나이나 뭐 이런 AI 챗 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넣어도 답이 잘 나올 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워낙 유명하니까. 네, 스프링 프레임
워크에서 서블릿 스택과 리액티브 스택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서블릿 스택 쪽을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재밌는 얘기 있네요. 블로킹 아이어. 여러분들 노드.js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노드.js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non-블로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non-블로킹을 이용해서 뭔가 속도를 향상시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자바 진영에서는 최근에 그 버추얼 스레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버추얼 스레드를 사용할 때는 블로킹이 강점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진영에 따라서 이렇게 좋게 볼 때도 있고 안 좋게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가이드에서 리액티브 스택이 있고 웹 MVC가 있는데 이제는 자바에서 버추얼 스레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법적으로 좋은 기능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코틀린 쪽으로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리액티브 스택 쪽으로 갈 이유 어떤 케이스에는 필요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서블릿 스택으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아까 제가 가이드 보여드렸죠. 스프링 MVC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MVC 배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한 다음에 배포 어떻게 로컬에서 실행을 하는지까지 한번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